업무가 몰아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도 조금 이번 주에 많이 와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이제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언제든지 답변 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자세히 천천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교가 1차 입력을 하게 됩니다. 8월 17일까지.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요. 2, 3차보다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제가 여기라고 표시해 놨지만 더 중요한 건 8월 17일까지의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컨설팅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할 시간은 이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장님들이랑 사전 준비를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할 때 저는 진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보시기에는 답답하시고 힘드셨겠지만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학교에 나와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즉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혜선 장사님은 저랑 다르시게 쭉 전체적인 방향을 다 보시는 능력이 있으신데요. 미리 뿌려주셨잖아요. 작년에는 2학기 때 뿌렸는데 지금 미리 뿌렸고 이번에는 검토위원팀과 컨설팅위원팀이 있는데 컨설팅위원 중에서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해보신 분들이 더더욱 필요한 게 뭐냐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시스템이 틀려도 잘 느끼시지 못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이미 본인은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서 이번에 컨설팅 위원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더 보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에 이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는 게 교육청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사실 학교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육청 담당자가 이제 좀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학교에 계신 분들이 잡아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정표를 보여드리는데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저희가 1차 컨설팅을 할 거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앞단계 같이 논의해서 통일해서 컨설팅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시면 검토위원들, 즉 컨설팅 위원님들은 학교별 점검을 해주시면 그 컨설팅 위원들이 하신 것을 보고 검토위원들이 본 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8월 30일 날 1차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이때 협의할 건데 이때는 1차 점검을 했더니 뭐 A 학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과정은 2차, 3차 진행하는 과정은 8월 30일 회의 때 더 자세한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는 11월 21일 날 최종 편성표를 제출하는 이유 학교 현장에 계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내년 건데 왜 이렇게 빨리 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교원 수급 발표가 12월 초면 나오고요. 교과서 신청은 10월 달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교육과정은 점검은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앞당겨졌고 작년에는 내년에는 1학기 때 교육과정 검토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누면 컨설팅 위원과 검토위원, 물론 이제 검토위원은 컨설팅 위원이기도 하신데요. 공통 업무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점검해 주시고 시스템 입력 지원을 학교에서 문의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토위원은 그 결과를 취합해서 논의하려고 할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교육과정 편성표를 볼 수 있어서는 안 되고요. 편성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인데 뒤에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반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교육과정 편성표 지침을 맞춰서 이 학교는 192학점을 짰네. 이걸 볼 수 있는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하면 시간표 편성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운영하면 교원 수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현장의 내용을 저희가 다 공유해서 저희가 그 분야의 최고의 인천 전문가가 돼가지고 학교한테 오히려 거꾸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건데요. 이걸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에서 보시면 내가 컨설팅 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다 계산되거든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자동화하기 위한 점검 과정이고요. 더 필요한 건 학교보다 한 템포 먼저 가는 게 여러분의 목표, 저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일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준비는 교육과정 편성표 컨설팅에 대한 인식 변화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A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가 어떤 것이 몇 학점 편성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 57학점이 넘어요.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천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학교마다 2, 3학년 학점 수가 다르지만 부산은 3년 전부터 1, 2, 3학년 2015와 2022 상관없이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학점을 다 4학점으로 짰어요. 근데 그렇게 4학점으로 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표가 나와요. 교육과정이 제일 잘 돌아가는 학점이 4학점인데 부산이나 울산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 논의를 해서 학교에 예시하고 학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고교학점제 넘어올 때 약간 부드러웠는데 저희는 약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그런 방향 제시가 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담당자였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들어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과정 컨설팅 위원님들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단순히 몇 개 학교를 맡으신 컨설팅 위원님들이지만 내년에는 검토위원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인천 최고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성장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뭘 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이따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1번 문항이 있어요. 그 문항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즉 왜 1번 예를 들어서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192학점 이상 편성되었는가 라는 점검 항목 질문이 왜 나왔는지 어떤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학교마다 컨설팅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먼저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 게 1번 목표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과정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들어오는 내용들이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1차 컨설팅 하기 전에 이걸 할 거고요.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왜 이 항목을 왜 점검하게 되었을까? 해당 항목 점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 법적 근거를 찾다 보면 내가 학교 교육과정을 볼 때는 무슨 조항을 봐야 되는구나, 어떤 지침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거꾸로 이건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더 필요로 하는 점검할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대학별 권장 과목이 지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물론 TF팀이 있어서 한번 다 봤지만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다른 학교에서 고민할 때, 이런 부분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채팅창에 뭐가 있나 봤는데 특별한 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을 개설할 건데요. 수시로 공유할 거고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가 뒤에 써놨는데요.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딱 성함을 뵈니까 아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이야기를 들어봤던 분들이시거든요.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반대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다 몰라요. 저희 다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만
질문 들어오면 당황하는 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 방을 이제 오늘 동의해 주시면 김혜선 장학생님께 부탁드려서 만들 건데요. 만들고 나면 궁금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올려주셔도 좋고, 물론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은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한 내용 중에 정말 좋은 내용들은 묶어가지고 학교에 Q&A 형태로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담당 검토위원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저도 어쩌면 뭐 발령에 따라 이 업무를 계속 이렇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과정은 잘 정리해가지고 학교가 알아야 될 것은 미리 전달하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아예 1학기 때 교육과정 설명회 할 때 배부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이제 내일이 방학인데요. 방학 시작하면 다른 시도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인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봐주실 거니까 다른 시도 사례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책자는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해설서라는 게 있습니다. 해설서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2015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2015를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2015로 말씀드리면 2015 때 전문교과 1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문교과 1, 특목고 과목이죠. 거기에 있는 과목을 일반부가 가져다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창작의 이해. 시창작의 이해는 예술국 전문교과 과목인데 이걸 일반고에 가져갔을 때 이게 국어일까 예술일까? 정보과학은 정보일까 과학교과일까? 이거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달라는 논의가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해설서에 담겨 있습니다. 해설서를 보면 정보과학은 정보로 본다든지 이런 해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서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192학점으로 편성하고 뭐 이런 쭉 내용이 있으면 그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아니라 인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침서입니다. 즉 교육과정인데요. 왜 그러냐면 총론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뭐뭐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임한다. 뭐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대로 한다. 이걸 우리가 시도교육감 이임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임사항에 대한 기준은 이 인천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김혜선 장학사님이 진짜 좋은 연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연수의 전반적인 과정이 있는데 저는 2, 3번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3번. 아마 이 3번을 보시고 한 번에 이해하신 분은 천재이실 겁니다. 너무 시간표가 복잡한데 그 시간표 복잡함을 알아야 칸막이를 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 설득할 때 우리 학교 칸막이 쳐요. 선생님들 중에는 나는 소수교과인데 칸막이 안 치고 나 애들한테 잘해서 많이 선택받을 거예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칸막이를 쳐요라는 말을 하려면 저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공강이 나오는지, 왜 시간표가 어려운지를 내가 알아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하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어우, 엄청나죠? 지금 이게 2학년 1학기 과목인데요. 국영수사가 모든 과목 지금 제가 잘렸는데 기술과정까지 통으로 열고 택 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면요. 저희 지금 2학년 학생들이 297명인데 학생들이 선택한 경우의 수가 230여 가지 돼요. 이게 시간표로 나올까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래요. 칸막이만 없으면 좋은 교정할까요? 교육 결과니까 거꾸로 학교에서 질문이 왔어요. 아,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칸막이를 없애라고 하시는데 칸막이 없애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이제 컨설팅단 있잖아요. 점검단이 아니라 컨설팅단이니까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기본이 3과목 있어요.
제 국영수만 2과목 정도 가르치시고 나머지 사회과학 선생님들은 기본이 3과목, 많으면 4과목도 가르치세요. 당연히 다과목 지도에 어려움이 있겠죠. 시간표 편성, 제가 방금 저희 2학기 시간표가 나왔는데요. 3학년 2학기에 29학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창체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선택에 따른 시간표다 보니까 금요일 6교시 빼고 모든 요일에 7교시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은 학급당 공강이 5시간씩 나오고요. 1, 2학년은 3시간씩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간표가 나와요. 억지로 공강을 만들려고 시간표를 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한 거를 넣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 과정을 지금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저희 학교 시간표 선생님이 진짜 고민해서 금요일 6교시를 간신히 비웠어요.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금요일 6교시를 열면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금요일 6교시를 왜 비웠냐면 1학기 때는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1학기 때 일주일 시간표에 창체가 없었어요. 머릿속 생각은 창체를 16 곱하기 3, 48시간만 하면 되니까 확보해야지. 그러니까 별도 하루 비는 날 이렇게 해서 확보해야지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어렵게 해서 저희는 1학기 48시간을 못 채우고 44시간으로 끝냈어요. 근데 창체는 또 이것도 우리 논의사항이죠. 창체는 한 학기 단위 학점 이수가 아니라 3년 단위 학점이에요. 따라서 3년 동안 필요한 거니까 우리 3학년 2학기 때 많이 주는 걸로 하고 44시간으로 마무리하자라고 했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더니 생기부에 써줄 게 없는 거예요. 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확보하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들어주세요. 학교 컨설팅을 예전에는 대면으로 했어요. 저도 이제 컨설팅 다녔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가 잘못됐어요 말해주면 그쪽에서 아유 좀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하고 그런 걸 듣고 오는 게 진짜 재산이었거든요. 지금 부탁드리는 게 그런 역할이에요. 시스템 점검은 한두 번 같이 해보시면 바로 아는 거고 시스템이 해줄 거예요. 저희는 거꾸로 학교에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건데 단순히 칸막이만 없으면 좋은 교육과정일까에 대한 답은 저희 학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강 시간 진짜 어렵습니다. 학생들 관리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학생들이 원하는 데서 공부하도록 두고 있는데 담임선생님들은 마음이 편하실까요?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는 마음이 아파서 어저께도 지금 뭐 이렇게 가출해가지고 나가면서 아빠 저를 찾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고 나간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원 학생들이 있는데 공강 시간 운영하는 담임은 마음이 진짜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알아야 답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학교 의견들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조절하려고 해요. 원래는 이번에는 중국어 1이 6명이었는데 개강을 했거든요. 개설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아예 개설 인원을 15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강시킬 건 폐강시켜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공강이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한 분, 두 분이신 과목은 1, 2, 3학년을 같이 가르쳐야 되니까 시간표가 이렇게 엇갈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표가 엇갈려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힘든 건 한 시간에 저희가 한 학년에 10반인데 12학급씩 운영하는 시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수 선택 과목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폐강을 통해서 줄여보겠다라는 게 아이디어고 교육과정을 바꿀 건데요. 또 이런 것까지 예시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것까지 예상하고 나서 되게 만족했을까요? 저희 학교는 더 이상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 어저께 되게 반성했습니다. 회의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희대학교가 그 자연계열 전공 핵심 과목하고 권장 과목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핵심 과목은 필수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고 권장 과목은 가급적 이수인데 옆에 기준을 보세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만이에요. 공통 과목하고 융합 선택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18학점이 나올 수 있는데 과학은 저희 학교처럼 짜면 열려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죠.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과학교과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열려 있지만 아이들이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나면 한 학기의 과학을 2개 정도씩밖에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또 하나의 문제점,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 2학기가 똑같습니다. 즉 1학기 때 개설된 과목이 2학기 때 똑같이 개설이 돼요. 학생 선택권 보장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안 맞습니다. 즉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선생님들은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러면 저희 국영수랑 사회과학 칸막이를 쳐요. 그리고 학점수를 줄여요. 왜냐하면 과목을 맞춰도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학교 현장에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들어주셔야 되고 그 의견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정 부장님이시면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눠주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컨설팅하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점검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하면 마음속에 반론을 드셨던 분이 계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데 뭐 제가 야, 쟤 생긴 거는 좀 막 생겼는데 그래도 말 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론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학교는 진짜 교육과정을 바꿔야 할까요? 못 맞췄잖아요. 서울대 기준은 맞췄는데 이거 못 맞췄어요. 그럼 저희는 교육과정을 진짜 바꿔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컨설팅 할 때 여러분 경희대학교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바꾸세요 하실 건가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학교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의 의미를 따졌을 때 경희대가 요청한다고 저걸 바꿔야 되나? 경희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대 가는 학생들만 맞춰줘도 되는 거고. 그런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이 경희대께 발표되면서 중상위권 대학들, 뭐 서성하니 중경외시 중에 이제 동국 계열 있죠. 동국, 건국 이런 계열들이 이걸 따라서 같이 연구를 했거든요. 공동 연구예요. 그럼 그 학교들도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는 이걸 얻었으니까 먼저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저희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같이 공유해요.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안내할까요? 이게 한 템포씩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얼굴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는 얼굴이 좋으셨는데 점점 얼굴이 굳으면서 나는 그냥 우리 학교 컨설팅을 그냥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잘 보고 싶어서 들어왔을 뿐인데 얘가 나한테 너무 부담을 주네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공부했어 학교에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그냥 실질적인 점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는 방향이었고요. 이런 방향만으로 2시간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김혜선 장학사님께 사전에 아이디 CCC로 하는 거를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을까요? CCC로 시작하는 CCC01, CCC02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를 받으셨을 텐데 부여받은 계정은 교육청 관리자용 아이디입니다. 즉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총 3개 등급의 저기가 있는데요. 김혜선 장학사님 갖고 계시는 마스터 등급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두 다 갖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서브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컨설팅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거고요. 학교가 갖고 있는 계정이 일반 계정입니다. 학교 계정인데요. 학교 계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름이에요. 학교 이름. 학교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CCC로 시작하는 계정을 받으셨을 텐데 안 받으셨으면 저한테 쪽지를 주시거나 김혜선 장사님한테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교육과정부장님이 아니셨어도 학교 교육과정부장님께 말씀하셔서 그 학교 아이디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보실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2개를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거 자료를 만들 때 일단 이제 시스템 위주로 가겠지만 옆에 Q1, Q2 이렇게 붙인 자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학교에서 질문할 것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이 답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에는 Q를 붙이거나 답변을 붙였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할 것은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미 입력해 보신 분도 많은데 오늘 처음 이 시스템을 보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할 거는 컨설팅용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입력하시는 것에 대한 전화가 담당 선생님들한테 갈 때 답변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표 주소인데요. 이렇게 치시면 화면이 어떻게 뜨냐면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이렇게 뜨니까 뒤에 뭐 HS, 하이스쿨을 붙이셔도 상관없고요. 단위 학교 아이디는 학교명이고요. 이제 질문이 올 거예요. 컨설팅 위원님, 저희 학교 아이디하고 비번을 모르겠어요. 이때 답변입니다. 모든 학교의 아이디는 학교 이름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제 마우스 보실 텐데 학교 담당자라는 곳에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 화살표 누르시는 순간 학교명이 다 보여요. 그 학교명이 본인 학교 아이디시고요. 비번은 학교에 보시면
이 알파벳 대문자 2로 시작하는 21000 이렇게 나가는 11자리, 죄송합니다. 10자리죠. 10자리 그 번호입니다. 그 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전 혼자서 잘 듣는 능력이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김혜선 장학생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 학교가 전임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전달이 안 된 거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된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학교 이름이 나타납니다. 학교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기 좀 잘못된 게 이거는 이제 저기고요. 학교 이름이 나타나고요. 맨 처음에 이제 학교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메뉴에서 교육과정 편성표 관리라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위 메뉴가 똑같은데 관리 선택하시면 작년까지 짜놓은, 혹시 올해 짜놓은 교육과정 편성표가 보여요. 이게 보이고 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거고요. 로그인이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삭제는 아시겠죠? 앞에 있는 체크박스 누르시고 삭제하면 예전에 짜놨던 거 없어지는 거고요. 신규 생성이 있고 복제가 있는데 저는 올해는 복제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이미 짜놓은 게 있잖아요. 올해 신입생들 2022에 맞춰서 1학년 신입생들을 짜놨으니까 그걸 복제하셔서 쓰는 거는 복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에서 2022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규 생성이 좋습니다. 다만 신규 생성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신규 생성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제와 이것도 질문. 컨설팅 위원님, 복제하고 신규 생성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리고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전화가 오면 학교 교육과정이 많이 변하세요? 많이 변하시면 신규 생성을 하시고요. 큰 변화가 없다면 복제가 편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성표 작성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규 생성 버튼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겁니다. 신규 생성 버튼. 이거 누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뭐 2025학년도 인천 초원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학과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학과는 무용과 미술과처럼 별도 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입학년도 내년 신입생권은 2026년이라고 해야겠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기본 판이 만들어지는데요. Q3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컨설팅 위원님 중에 과학중점학교 중에 원당고 맡으신 분이랑 예일고 맡으신 분은 조금 난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학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015 때 가장 크게 이제 이 학교들이랑 얘기가 됐던 게 과학중점학교 중에 유일하게 원당고만 2개로 짰어요. 과학중점용 아닌 걸 2개로 짰는데 사실 그거 교육과정 편성에 보면 어떤 지침이 나오냐면 학교의 교육과정 1개여야 돼요. 사실 저희 학교도 예전 기준으로 문과, 이과 나눠서 짜면 학생들 과목 선택받기 되게 좋아요. 문과 갈 사람들은 이거 보고 짜, 이과 선택 이렇게 짜면 되는데 그게 교육과정 지침에 보면 학교의 교육과정은 1개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혹시 질문이 오면 아래 일반에 들어가는 학과는 학과의 일반은 모든 학교이고 여기 말하는 학과는 아예 과가 별도로 있는 예술고만 해당해요 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가급적 그 학교들이 1개로 짜면 좋은데 진짜 찬스는 뭐냐면 2022 짜면서 그 2개 학교가 1개로 짰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1개로 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일고랑 원당고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애들 선택이 너무 달라서 같이 넣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넣는 과정이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저도 원격으로 들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른 학교들도 여러 개로 편성하지 않도록 봐주시고 예술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이다. 체육고 여러 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막상 체육고는 그렇게 또 여러 개는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과목을 넣으시는데 여기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미 점검을 다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과목 입력한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사전 준비라 그대로 그냥 냅뒀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학교 교육과정부장님이 아니시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셔서 한 번씩만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에 표시된 교육과정 편성표 이름에 2020학년도 신입생 컨설팅을 위한 점검 교육과정 이렇게 짜시면 학교에서 짜신 것과 반대로 또 그냥 하나 또 추가로 짜실 수 있어요. 이걸 짜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 교과분, 과목 유형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기서 잘 봐주세요. 이거 컨설팅 할 때 보셔야 됩니다.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전에는 모든 과목이 그냥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생긴 오류가 뭐냐면 특목고 과목인데 일반고에 들어가 있고 일반고 건데 특목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과목은 갖다 쓸 수 있는데 이번 2022 때 보면 특목고 과목은 과학 계열은 그 학교 과학 계열로 편성이 돼야 되고 일반고에서 갖다 쓰면 과학 교과분에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더니 학교가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스템을 어떻게 했냐면 일반고로 접속하면 그 과목이 일반고용으로만 나오게 돼요. 즉 선택을 해보시면 교과분에 여기 지금 기초근대 5종 전공 실기가 사실은 진로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진로가 아니에요. 기초근대 5종 전공 실기는 체육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선택과목 고시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육고등학교로 접속해서 체육고가 로그인해서 하면 교과분이 체육 계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일반고기 때문에 일반고 너희는 체육 계열이 아니야. 이렇게 갖다 써야 돼 라고 미리 세팅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시면서 그렇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색 시에 과목 이름이 똑같아서 실수로 2015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얼른 채팅방에 지금 벌써 우리 김혜선 장사님이 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얼른 채팅방에 이런 거 오류예요 라고 써주시면 그건 바로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이 다 되면 나중에 점검 때 엄청 쉽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과정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는가 했는데 학교가 분명히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장 제가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번 과목을 입력하면 과목명을 못 바꿔요. 즉 우리 학교가 선택4에 기술과정이 있었는데 난 저거를 뭐 기술과정이 아니라 뭐 미래사회 이해 이런 과목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기술과정 부분을 딱 클릭하고 바꿨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쉽게도 안 됩니다. 과목을 바꿀 때는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돼요. 저희 과목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실 때는 죄송해요. 시스템이 아직은 개발 중인데 삭제하시고 다시 입력하셔야 돼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유형이라든지 선택 번호라든지 학점은 클릭하시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학교 지정 선택은 미사용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학교 지정 과목은 당연히 학교 지정해야 되는데 가끔 학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음악하고 미술을 크로스로 할 거예요. 즉 교차 수강할 겁니다. 1학기 때는 1반부터 5반, 2학기 때는 6반부터 10반의 음악을 듣고 이렇게 크로스 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학교 지정 과목의 선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 선택으로 그냥 해주세요. 이게 왜 좋냐면 내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성과급 평가 받을 때 학교 교육과정의 선택 비율이 얼마냐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는데 똑같이 선택인데 학생이 크로스로 하는 거지만 선택인데 이걸 지정으로 한 학교는 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택 과목 비율 같은 거 교육청이나 이런 거 요구할 때도 선택이니까 학생들 선택이니까 학생 선택으로 편성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여기 이렇게 교차 수강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차 입력하실 때는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지금 정보하고 기술 과정을 이렇게 교차 수강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반부터 5반은 1학기 때, 6반부터 10반은 2학기 때 기술 과정을 듣더라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로 학점을 넣어주셔야 교차 수강의 오류가 가장 안 뜹니다. 물론 3333 이렇게 넣으셔도 교차 수강 버튼 누르면 오류 안 떠요. 그런데 보기가 너무 헷갈려요. 원래는 제일 좋은 건 교차 수강 누르면 위아래 칸이 딱 뚫리면서 가운데 연결되면서 3, 3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보기 편한 방법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교차 수강일 때는 1, 2학기 3, 3 이렇게 크로스로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총 이수학점이 다르게 나오는지 비고란에 교차 수강이라고 나오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학교가 짜놓을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시스템 점검도 같이 하는 거니까 꼭 학교 교육과정을 넣어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정리해 놓았다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력 과정에서 자동 검증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러 틀리기 운동입니다. 일부러 틀리기 운동인데 여기 공통국어를 한번 4로 편성하시면 공통국어 1은 자, 저희 이제 또 공부를 한번 다 하시겠지만 저 이제 스스로 공부 한번 해볼게요. 공통국어는 공통 과목으로서 얘는 학점 편성 단위가 플러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다 학점이 기준인데 마이너스 1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5를 넣어보세요. 또는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래 것처럼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내 지식과 맞는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과목은 공통 과목은 다 학점이 기준인데 마이너스 1만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범위를 벗어나서 넣었을 때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 전에는 수동으로 한번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입력을 하시면 쭉 되면 다시 전 화면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오류 정상이 보여요. 그래서 정상으로 뜬 것에 엑셀 아이콘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출력해서 한번 이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를 수동으로 봐주시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오류인데요. 이거 오류인데 이것도 지금 시스템 업체랑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옆에 보시면 학교 지정 과목은 자동으로 그 국어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 8학점이라는 게 보이고 우리 학교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이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가끔 기술 과정이나 이런 영역들은 2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로로 더하면 마치 더 많이 편성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학교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이거 저희 옆에 더했더니 이 학교 지정 과목이 40단위 지정했는데 48, 아니 40학점 지정했는데 48학점처럼 보여요라고 했을 때는 이 엑셀표를 열어보시면 아마 같은 교과분인데 2번 출력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이건 시스템 오류인데 인정 오류라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 학교 지정 많은 학교 과목들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한번 화면을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건 이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서 다 넣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짜던 거 보면 신입생 교육과정을 짰는데 과목 추가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과목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음, 베트남어 회화가 국제 외국어 계열 과목인데 진로라고 나오고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즉 제외국어 과목이지만 아니 특목고 과목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 일반고 용어로 자동으로 변경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편하신 거는 같은 선택하실 때는 여기에 뭐 학생 선택하시고 선택 1, 지금 삽입이 안 되니까 제가 좀 선택 25 하시고 여기에 뭐 3이라고 넣으신 다음에 과목 추가하시면 이 화면이 사라지지 않아요. 화면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과목 이렇게 추가하시면 아래 가보시면 얘 지우고 가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같은 과목은 위에 거 세팅하고 과목을 계속 바꿔서 넣으시는 게 빨리 입력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고요. 이건 이제 최악의 이제 상황, 그러니까 그 학교가 정말 최선의 상황인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짤 수 있죠. 총 12학점을 짤 거예요. 택인데 12학점을 짤 거예요. 그런데 3학점짜리 4개랑 4학점짜리 3개를 짤 수 있겠죠. 그럼 이 선택군에서는 3개 또는 4개를 선택해야 되면 여기에 같은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3, 4 이렇게 하면 얘가 시스템이 알아서 인식해서 3학점짜리 4학점짜리가 골고루 있으면 합쳐서 12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즉 같은 선택 안에서 택이 다를 경우에는 최소와 최대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거.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는 게 이 자동 계산 안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 계산 안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풀려 있으면 학교가 저희 거 안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열어보시면 자동 계산이 풀려 있는데 학교가 수동으로 바꾼 경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 푸시는 게 요거 다시 자동 계산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지금 부차수단 있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뭐 통합과 요 학교 지정 선택인데 이건 안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얘를 교차 수강을 하실 거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교차 수강 누르시면 옆에 교차 수강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동 계산 누르시면 계산돼서 오류 없는 걸로 나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잘 적동되는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는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편성표 작성 탭을 보신 거고요. 다 끝나면 편성표 점검 탭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혹시 예상 가시나요? 여기서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앞에서 과목은 다 넣는데 창체가 넣는 데가 없어요. 창체가 학기당 몇 학점씩 넣는 데가 없는데 그게 어딨냐면 그 작성 탭에 있는 게 아니라 검증 탭에 보시면 여기 창의력 체험 활동 넣는 칸이 따로 있어요. 여기 넣어주셔야지만 창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넣고 나면 전체적인 학점이 나오고요. 아래는 앞에 넣은 내용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검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학기별 과목 수를 보니까 이 학교는 1학년에 지정 과목 수가 8개가 있는데 8개가 있고 즉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지정한 과목이 8개인데 2학기가 되면 1개밖에 없죠. 그 대신 이수 과목 수 중에 최대 선택 과목이 있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왜 12, 13이 나왔냐면 제가 마지막 선택 25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택 3 아니면 4라고 했었죠.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지해서 얘네는 최소는 12개, 많으면 13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야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이런 시스템이 앞에 입력한 내용과 맞게 나오는지를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과목별 국어에서는 8,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는 만약에 학생이 최대로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은 선택 과목군에 있는 국어를 이 학생이 최대로 선택하면 이 학생은 국어를 39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수학은 39. 이거를 왜 따지냐면 옆에 맨 끝에 국수형 최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수형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침에 따르면 192학점 편성했을 때 174의 1인 81학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기준에 국영수는 81학점까지만이잖아요. 81학점을 넘는 것을 검증하려면 이 학교 교육과정 선택 중에 국영수를 최대한 선택했을 때를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선택 과목군에서 국어를 최대한 선택하면 39, 수학 39, 영어 28 이렇게 되면 80일이 넘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는 너 틀렸어 라고 경고창이 뜨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학생의 선택에 따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학교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학교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학생이 선택할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는 의미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알 수 있어야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이 뜨는 것들은 틀렸다는 뜻이니까 한국사가 지침이 뭐죠? 한국사는 6학점을 편성해야 되고 체육교과는 모든 학기 편성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거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점검이 되면 여기에 교과 창체 이수학점은 학기별 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는가 그러면 쭉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 한 번만 검토해 주시면 되니까 모든 학교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모든 학교를 보실 필요가 없냐면 한 번 쭉 맞아서 시스템에 오류가 없으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모든 학교의 것을 본다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화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잘 됐네요. 끝이 아니라 학교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학기별 편성학점에 보면 최대 편성학점과 최소 편성학점이 있고 최대 학점과 최소 학점이 8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학기별 편성학점 차이가 5학점 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아시기 위해서는 오류가 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오류가 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옆에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건 제가 뒤에서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느 지침에서 나왔는지를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왜 39하고 31이 됐냐면 아까 제가 텍사 하나 또 넣어버렸죠. 그거 자동으로 반영된 거고요. 이거 지금 조금 약간 오류인데 지금 학기별 차이가 5학점이 났기 때문에 떠야 되는데 안 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서 쭉 보시면 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 실수가 특정하면 편승되지 않았는가? 아래 써 있죠. 최소가 3학점 이상 했는데 학교가 질문 오겠죠.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선생님, 창체는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짤 수 있겠죠.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의 허점을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최악의 경우인데요. 학생이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으로 학기마다 4학점씩 듣고요. 그러면 4개 학기면 4, 46을 듣고요. 학교 밖 교육으로 들으면 24학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른 과정으로 더 들으면 27학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마지막 학기에 27학점 정도 편성하거든요. 교과는. 그러면 이 학생은 3학년 2학기 안 나와도 수업 일수 아침에 나와서 선생님 저 왔어요. 그러고 가도 졸업에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학교가 진짜 악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1, 2학년 때 아예 진짜 막 학점을 엄청 배치하고 3학년 2학기 때 창체를 다 배치하고 수업을 조금 배치하는 방법도 돼요. 왜냐면 창체 조건은 학기가 아니라 3년간이잖아요. 수능 이후를 생각해서 창체를 8학점 배정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권장사항이어서 3 이하로 편성하도록 했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학기별로 최대 최소가 3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이런 권장사항을 준 게 있거든요. 이거는 논의를 해야 돼요. 왜 논의를 해야 되냐면 지침이 없어요. 이건 김혜선 장사님이 거기 회의를 가서 듣고 오는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3학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혜선 장사님이 교육청에서 논의를 했는데 3학점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거꾸로 아, 저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3학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거꾸로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가셨는데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지 못하면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안 끝나니까 분명히 이제 천천히 보시면 교과별 필수 이수학점이 있는데 최대 학점과 최소 학점은 왜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 제가 한 질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교과별 필수 이수학점은 충족하여 있는가에는 최대 학점과 최소 학점이 있습니다. 멘트를 만들 때, 컨설팅을 할 때는 최대가 중요할까요? 최소가 중요할까요? 여기에서는. 아까 거는 최대와 최소의 차가 중요했어요. 이번 항목을 점검할 때는 최대와 최소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최소입니다. 왜 최소냐면 필수의 수학점은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이 학교는 학생이 다른 과목만 선택하고 수학을 선택 안 하면 최소 학점이 8이니까 충족이 되지만 쭉 옆으로 가보시면 과학은 국영수만 선택하면 10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옆에 자동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써 있죠. 유의. 검토변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의.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사회과학 교과분이 이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학교는 분명히 특별같이 전화를 주실 거예요. 저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저희 안 넘게 할 수 있는데요. 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 대괄호가 수정이 있어요. 수정은 100%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학교가 잘못한 겁니다. 유이는 그 학교가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안내해주는 컨설팅 내용입니다. 학교가 전화가 왔는데 같이 열어보시고 아, 네, 부장님 저도 화면 열어볼게요. 그러고 열어보셨는데 유의라고 뜬 거는 아, 부장님 이거는 학교가 잘못 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학교가 짜신 대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실수로 학생들이 매년 선택하는 걸 체크하지 않으면 어떤 과목에 미수가 떠요. 그걸 안내하기 위한 거니까 꼭 아이들 과목 선택할 때 안내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정이라고 뜬 건 가끔 똑같은 항목인데 여기 수정이라고 뜨는 경우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 진짜 그 학교는 실수로 과학을 8학점밖에 편성 안 한 거예요. 근데 과학이 그럴 리는 없는데 예술, 가끔 예술을 8학점만 편성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정이라고 뜨면 어머 부장님 그 학교는 필수 예술이 10학점 돼야 되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시고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혹시 특목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바뀌어요.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예술이 5고 기술과정이 12예요. 이렇게 기준에 맞게 바뀌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요. 한개 단위 과정으로 편성하여 있는가 이거 오류가 안 나와요. 예술고 아까 그 예일고하고 저기가 오류가 안 나오는데 그것들은 가급적 학교의 권장상으로 하나로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공통 과목을 모두 편성했는가? 즉 공통 과목은 모두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고 학점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했는데 모두 충족이잖아요. 그러면 이상 없음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한국사 이상 없음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잘 나와 있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왜 시스템에 만들어 놨을까? 공통 과목을 모두 편성했는가? 이건 왜 물어봤을까? 아, 교육과정 지침을 보니까 학교는 공통 과목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공통 과목이 뭐지? 아, 여기 있는 과목들이구나. 그럼 이 과목들이 학교에서 편성할 때 학점은 어떻게 돼야 되지? 공통 과목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플러스는 없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공탁 과학탐구 실험은 1이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되고요.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본의 선택 과목 이수전 또는 동일 시기에 편성하였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끔 이런 경우는 이건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되게 많이 경론이 일어났는데요. 학교마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공통 국어 2가 안 끝났는데 공통 국어 2가 아니 국어보다는 수학으로 할게요. 공통 수학 2가 아직 안 끝났는데 2학년 뭐 확률 같은 게 미리 땡겨서 1학년 2학기 배치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사실은 아직 기본이 되는 과목을 안 배웠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는 허용하냐면 동일시기 편성은 허용합니다. 즉 애들이 배우면서 채워나가면서 되는 것까지. 그래서 뭐 나오고 나냐면 이수 전 또는 동일시기까지는 되는데 가끔 학교가 크로스를 짜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뭐 수학이나 이런 건 아닌데 다른 과목을 크로스 짜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짜는 게 뭐냐면 과학부 과목 전문 교과를 내용을 보니까 제목만 보니까 좀 쉬워 보여서 얘를 2학년 1학기에 놓고 이거보다 쉬운 물리학 그 선택 과목을 2학기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오류는 아니에요. 오류는 아닌데 이거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의견을 어디다 쓸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동 점검은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잘 되는지와 이 항목이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만 꼼꼼하게 보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옆에 나오는 의견이 맞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봐주시면 돼서 이 항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시스템에 잡히지는 않지만 나는 이 학교에 컨설팅을 주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왜 활성화가 안 돼 있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아직 점검 기간이 아니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학교적으로 들어가서 아직 컨설팅이 안 됐습니다. 학교는 이게 보이긴 하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요. 여러분은 여기가 활성화돼서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내년에 저희 목표는 위의 점검은 학교가 알아서 보도록 다 자동화시키고 아까 말했던 안 되는 방향성과 더 좋은 방향성을 아래 써주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학교는 이걸 보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상 학교도 여기까지는 다 보여요. 그리고 나면 이 옆에 자동 점검 결과도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검토 의견까지 보이게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아까 말했듯이 얘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좀 힘드시겠지만 종이로 출력해서 천천히 한번 원래 저희 점검이 지금 8월 달이잖아요. 7월 방학하시고 하루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총 한 20개 항목이 있으니까 하루에 2개 정도만 왜 얘가 왜 점검 대상일까? 저 기준은 왜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시스템이 맞을까? 내가 담당한 학교는 잘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하시다 보면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요. 꼭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많이 배우실 수 있고 다른 사람 내년에 여러분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넣었을 것 같은데 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는 학교는 는 걸로 보시면 되고 안 넣으셨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교육과정 편성표 학교 교육과정 부장님이 아니시면 이미 다른 분이 넣고 계실 텐데 그걸 방해하면 안 되니까 신규 생성하면 똑같은 할 건데 또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만드시는 것들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 제가 왔습니다. 일단 선행교육 및 공교육 정상화는 그 어느 경우만 걸리냐면 2022 때는 어느 경우만 걸리냐면 일단 질문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두 개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공통과학 1, 공통과학 2가 있고요. 수학 1, 수학 2 로마자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아라비아 숫자는 위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가 교원수급상 2에 있는 내용을 먼저 가르쳐야 되면 공통과학 2를 먼저 배치해도 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수학은 1, 2를 위반하면 공교육 선행교육 위반으로 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따로 학교가 서류를 내셔야 되니까 그거 의미고요. 고시의 과목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저희 학교 고시의 과목 받았나요? 질문 1번. 우리 학교가 고시의 과목 승인을 받은 게 맞아요? 1번. 두 번째.
우리 학교 고시의 과목 승인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죠? 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항목에 그 학교에 그 고시의 과목이 있으면 편성된 고시의 과목 수, 즉 학교 교과금 편성표에 넣은 게 네 과목인데 사용 승인 받은 건 세 과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목명이 뜨는데 뜨고 나면 저희 학교 이거 받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대처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은 과도기에 계셔서 더 힘드세요. 근데 좀 힘의 무게를 나눈다면 지금 내년도 3학년은 2015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1학년 2022니까 3학년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점검을 받고 시스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3학년 거에 한 10 정도의 힘을 두신다면 1, 2학년 거 보시는데 90 정도의 힘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두 개 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해당 항목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1차 점검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저희랑 진짜 논의해서 한 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컨설팅단은 시스템으로 점검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컨설팅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했던 거. 자동으로 되지 않지만 이 학교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점검 의견에 나타나는 문장이나 문구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항목 오류 이런 것들은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카톡방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떻게 그 경희대 거 보고 되게 고민했어요. 이거를 경희대가 하지만 사실 지금 저희 학교 오늘도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진로부장님과 3학년 부장님이 약간 그 입시 설명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오셔서 얘기했는데 두 분 다 맞는데 진로진학 선생님께서는 평생 진로진학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대 중경외시 방향으로 입시 설명의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책을 400쪽짜리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근데 3학년 부장님께서는 학생들의 설문을 해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은 대학은 인하대 인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인하대 인천대에 맞춰서 또 짜오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고민을 했던 게 지금 서울대는 대표 있는 학교니까 우리가 전공표에 넣어놨지만 경희대를 과연 이 전공표에 넣어야 할까? 이거 혹시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것처럼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고민을 또 제가 연수한다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학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게 맞을까? 그럼 교장 선생님은 2022 교육과정이 대입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 두 분 다 대입에 맞춰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들어오는 질문들은 논의하면 되는 게 뭐냐면 칸막이 풀기 싫은 교과들이 이제 뭐냐면 실수를 보존해야 되는 교과들이 칸막이 풀기 싫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학교는 칸막이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반을 더 개설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다른 학교 얘기를 듣다 보시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카톡방을 만든 거니까 모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점검 탭 이거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네, 다시 화면으로 갈게요. 이건 이제 학교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제 아이디를 바꿔야 돼서 적은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1차 검토견을 넣어주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는 부분 있죠. 이 화면이 있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의견이 보여요, 학교에. 1차 컨설팅이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스템 관리에서 제가 지금 이 학교로 들어와서 안 보이는데 이 시스템 관리로 들어가시면 그 날짜를 정해놓을 수 있어요. 김혜선 장사님이. 그래서 컨설팅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 컨설팅 위원님들 기능이 활성화됐다가 그게 그날이 지나면 딱 꺼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는 이게 보여요. 그럼 학교가 그걸 보고 여기다가 검토 의견을 보고 나 그거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거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상이라고 뜨고 뭐 어떤 것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떴을 때 반영이면 학교는 여기다 반영을 누르고 어떤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라고 누를 거고요. 미반영이면 미반영을 누르고 왜 미반영하는지를 써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학교는 저장을 누르고 제출하면 여러분한테 다시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2차 컨설팅을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1차 컨설팅 제가 이제 아이디 바꿔가지고 보여드리는 것에서는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활성화가 되고 나면 학교가 컨설팅 기간이 끝나면 이게 보여요. 이걸 보고 학교는 아, 좋은 의견이신데 우리 반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택해서 작성하시고 저장을 누르고 제출을 하면 컨설팅 위원한테 도착합니다. 그러면 2차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제출하면 학교가 또 보이고 이렇게 해서 3차까지 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학교한테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뜨면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류가 뜨면 제출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전화가 올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 편성표를 짰는데 지금 이 다음 과정이 뭐냐면 제출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라도 오류가 있어서 여기 오류라고 뜨면 그 교육과정 편성표는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표는 보이지만 우리 교육청 쪽으로 보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안 된다고 하시면 여기를 한번 보시고 오류 아니에요 라고 하셔도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랑 같이 소통이 되실 때면 얼른 전화 주시면 저도 화면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통으로.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하면 다음번부터는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것까지 다 끝나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다 만들었으면 편성표 제출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또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그 탭이 4개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인데 이거를 한 번씩 클릭하시고 제출해 와서 여기 있는 작성 중을 제출을 바꾸시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가끔 안 된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류가 있을 때고요. 이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때는 안 되는데 오류가 있을 때는 안 되는데 뭐는 되냐면 이거 다 건너뛰고요. 제출 오셔서 제출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승인하고 관련 뭐냐면 교육청 담당자이신 김혜선 장사님이 여러분이 3차까지 해서 오케이가 되면 해당 학교를 승인합니다. 승인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시스템 맨 앞에 여러분 참고하시겠죠. 학교가 물어보면 답변하실 거. 여기에 보시면 다른 학교가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다 볼 수 있어요. 즉 다른 학교가 어떻게 짰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보실 수 있거든요. 학교한테도 안내해 주세요. 다른 학교 교육과정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아, 편성표 시스템을 보실 수도 있어요 하는데 여기에 작성하고 있는 게 뜨는 게 아니라 아까 다 돼서 승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 화면으로 옵니다. 승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 화면에 와서 다른 학교가 볼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출하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고시의 과목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학교에서 신청한 고시의 과목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시스템 관리라는 게 학교로 들어가시면 안 보이시는데 아까 받으신 CCC로 시작하는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고시의 과목 관리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인천시에서 개설된 모든 고시 과목 승인 현황이 떠요. 그때 위에 창에다가 학교 이름을 넣으시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기서 시스템 관리에서 고시 과목 하시고 여기서 학교명 저희 학교가 있나 모르겠네요. 백원고등학교. 백원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지금 시스템상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학교명 치시면 그 학교가 승인받은 과목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확인했을 때 됐는데 갑자기 또 안 돼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 기능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컨설팅 하셔야죠. 여태까지는 학교에서 질문이 올 때 대비 플러스 내가 우리 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으로서의 역할이었고요. 학교에서 이제 컨설팅 저희 다 접속하면 이때는 CCC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주의사항 학교 담당자 탭에서 아무리 CCC를 누르시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어. 관리자 여러분 이제 관리자십니다. 관리자 누르시고 CCC 누르시고 비밀번호인데 비밀번호 아마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이때 접속을 하시면 이제는 학교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시스템에 보이실 거예요. 시스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하실 텐데요. 아까랑 메뉴는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바꿔볼게요. 저도 이제 나가서 저는 지금 이 학교 이름으로 들어갔었던 건데요. 관리자로 들어가서 뭐 저는 좀 아이디가 달라서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렇게 위에 제 이름이 보이죠? 제 이름이 보이고 시스템 관리에서 아까 여러분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권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고시의 과목 메뉴 저는 이제 많은데 고시의 과목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학교가 뭐 예를 들어 대건고등학교예요. 그렇게 검색하시면 대건고에서 승인받은 과목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컨설팅은 어디서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관리 그리고 여기 관리에서 제가 만약에 제2고등학교 담당이면 제2고등학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점검에 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의견 쓰실 수 있죠. 아까는 이게 다 비활성화돼 있었잖아요. 왜냐면 학교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컨설팅 기간이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컨설팅 기간을 김현승 학생이 벌써 넣어주셨어요. 7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8월 18일이 되면 여러분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여기 지금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날짜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 엑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컨설팅 하신 내용이 아래 수동으로 써주신 것까지 다 저장이 돼요. 예전에는 수당을 드릴 때 따로 한 장씩 받았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엑셀 저장을 누르시면 엑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거 출력하시면 위에 점검자 이름, 여러분 이름까지 딱 나와요. 그거 사인하셔서 스캔해서 그냥 김혜선 장사님한테 보내주시는 걸로 컨설팅 종류는 대신하겠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능을 설명드리는데 이제 이거 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 힘드신 경우가 생겨요. 여기 저장 버튼은요, 왜 만들었냐면 하시다가 궁금하게 생기시거나 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장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진짜 오류가 하나 있어요. 이 시스템은 조금, 그래서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요. 업체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하시다가 여기 최대 편성 학점이 32로 떠야 되는데 34로 뜨는 오류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업체한테 전화해서 오류가 왜 뜨는지 확인을 해서 바꿔요. 그러면 다음번에 여기 짠 들어왔을 때 이게 자동으로 점검이 돼야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자동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초기화를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즉 기능 개선이 있은 다음부터 다시 점검할 때는 초기화를 한번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 초기화가 되면 초기화가 되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수동으로 입력해 주신 내용이 다 날아갑니다. 그게 지금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오류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금 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냐면 나중에 컨설팅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다 작성해놓은 거 초기화 버튼 눌러서 날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스템을 단단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고 제출은 여러분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교에 보입니다. 저장을 누르면 학교는 안 보이고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학교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여기 3차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1차는 기간 내에 들어오니까 오류가 안 뜨는데 2차 쓰고 싶어서 2차 이렇게 하면 아직 그 기수가 아니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1, 2, 3차가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류라고 떠 있는 경우는 오류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이름이 내가 점검한 학교가 맞는지, 그리고 점검 일시가 맞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수당을 드려야 되잖아요. 수당 그 근거기 때문에 이거 시간을 가급적 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잡히는데 처음 시작 시간만 잡히니까 그 뒤에 5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이거 아마 지침이 올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잡아주시고 이름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장은 내가 작업하다가 저장하고 싶을 때 초기화는 정말 안 해야 되지만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 즉 시스템이 바뀐 경우에 엑셀 저장은 서류 제출용, 제출은 학교가 보는용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기재한 내용이 학교에서 보이는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은 게 아까는 제가 한 칸밖에 안 보였죠. 여러분이 2차 컨설팅을 하시면 학교에는 이렇게 예전에 이거였는데 너희가 반영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변화 과정이 차례차례 보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요. 지금 아까는 1차밖에 없어서 1차만 보였지만 여러분이 1차를 제출하시고 학교가 다시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한테는 내가 1차에 이런 의견을 냈는데 2차에 학교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학교는 미반영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고쳐야 돼요. 그러면 다시 2차에 또 의견을 주시면 학교가 어떻게 했는지 순서대로 대본까지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능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동으로 나오는 내용 여기 문구를 원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오류가 뜨면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의견이 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멘트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별로거나 아니면 이 학교가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이거 클릭하시고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이제 시스템 오류인데 수정이라고 뜨는 건 그 학교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만 수정이라고 뜹니다. 유의는 틀리지 않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 그다음에 참고는 그냥 이렇게 컨설팅하는 내용으로 자동으로 뜨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수정은 정말 수정해서 뜬 경우. 그래서 이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예전에 제가 한번 엑셀로 이걸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정은 빨간색으로 떴고요. 유의는 주황색으로 떴고 그 참고는 초록색으로 떴었어요. 참고는 안 반영해도 상관없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뜨는데 그걸 너무 부족하면 추가로 써주셔도 됩니다. 추가 삭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단 부분에 내 개인적 의견을 다 써주실 수 있고요. 우수한 점은 저희가 공유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좋아서 나중에 알고 싶어서 하는 경우에 우수한 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편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막 편하게 연락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실 친구가 없어서 연락 주시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진짜 잘 받는데요. 제가 어려우시면 어떤 방법도 가능하냐면 이 안에 친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친하신 분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미안한데요. 부장님 미안한데 저 테스트 학교 30화테 오류가 떴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받으신 아이디는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의 교과정 편성표를 다 보실 수 있는 아이디예요. 즉 학교가 할당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A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 이성훈 부장님께서 저 이거 모르겠어요라고 전화 주시면 저도 시스템에 들어가면 똑같이 보이는 화면을 놓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학교 사례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 컨설팅 의견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셨을 때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다만 에이 그래 평소에 내가 최석주 장학사가 너무 아니 최석주 교감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에 안 들어서 초기화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은 저기겠지만 참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면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검토 의견 주시면 학교가 네, 내용을 수정하여 2차 수정하겠습니다 하시면 그 내용이 수정됐는지 확인해서 2차 의견 결과 뭐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미반영 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간다는 거 그건 이제 시스템에 따라 가고 세 차례 반복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요청해 놨는데요. 이게 옆으로 가면서 이 스크롤이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이 스크롤 기능은 추가해 놨습니다. 이거 넓게 보이고 스크롤로 조정할 수 있게 해놓긴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이것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시의 과목은 누가 입력하냐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고시의 과목 담당 장학사님이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죠. 자, 다시 제가 이제 Q&A로 가볼게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저희 고시의 과목 승인 받았는데요. 왜 안 돼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아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여기를 보세요. 즉, 저희 고시의 과목 받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고시의 과목 관리를 보신 다음에 여기서 뭐 총고를 검색했더니 여기 분명히 받았다고 했는데 빅 히스토리가 있는데 빅 히스토리가 앞에 점검해서 없다고 나오면 이건 시스템 오류죠. 그거는 시스템 오류인데 이 학교가 분명히 이번에 받았다는 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김혜선 장학사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과목을 넣어드립니다. 이 여기서 과목 사실 수동으로 넣는 거거든요. 매번 이 정기적으로 승인이 되면 저희가 넣는데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넣어드립니다. 추가로 넣어드리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될까요? A 상황일 때 어떻고 B 상황일 때 어떻고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만든 게 채팅방이잖아요. 저희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채팅만 올려주세요. 지금 교시에 가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힘드셨죠? 지금 얼굴들이 아유 이제 얘가 왜 이러나 내일 방학인데 나의 방학을 네가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같이 공부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차 컨설팅 사전 준비가 저희 모임의 가장 중요하고 사실 저 없어도 여러분이 점검 다 하실 수 있는데 저를 김혜선 장사님이 굳이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유는 아마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불편한 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요. 궁금하거나 논의하고 싶은 사항은 수시로 카톡방에 올리기. 다만 너무 늦으면 여러분 또 열정이 가득해서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궁금합니다. 이거는 또 너무 힘드실 수 있으니 낮에 올려주시면 좋고요.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먼저 올려주시면 제가 진짜 여러분 보내주신 거 하나도 안 빼놓고 잘 정리할게요. 그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나눠봤습니다. 7월 18일부터, 즉 내일부터 8월 8일까지는 시스템을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교육과정도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육과정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에 제가 줌으로라도 한번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내용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점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예 교육과정 우리 인천 교육과정 총론 1쪽부터 같이 펴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면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카톡방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공유하고 싶은 사항은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시스템 관련 사항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즉시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제가 여러분이 올려주시거나 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PDF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18일부터 22일에 1차 컨설팅 진행하시고 수강 서류를 김혜선 장학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8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검토위원들이 여러분이 하신 거 검토하고 논의사항 취합한 다음에 8월 30일 날 그걸 줌으로 다시 만나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2차 컨설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당을 위한 서류는 아까처럼 작년에는 이 컨설팅과 별개로 컨설팅 의견서를 냈는데 그게 좀 힘드시니까 엑셀 저장해서 출력 후 PDF 파일 서류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되 8월 22일까지가 마무리니까 그때까지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변동 생기면 카톡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아마 행정사항을 제가 한다고 제가 김혜순 장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마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김혜순 장사님 추가로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감생님. 사실은 행정사항은 원래 제가 다 안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것보다 더 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시스템에서 웹사이트 아니 그 편성표 점검 기간을 그 입력하는 기간부터 각 1, 2, 3차 컨설팅 기간까지를 다 포함해서 일단 넣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는 기간이 1차 컨설팅 기간이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이지만 혹시 그전에라도 먼저 보시면서 의견을 쓰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좀 더 확대해서 입력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설정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모든 교육과정 부장님들께 그 교육과정 부장 그 아이스톡 트리를 다 보내드렸잖아요. 다 받으셨죠? 그래서 즐겨찾기 아마 딱 와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각 그 부장님들이 맡으신 컨설팅 대상 교를 좀 찾으셔서 그 그룹만 좀 따로 묶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그룹만 따로 묶으셔서 그 대상교 교육과정 부장님들과는 한 번씩 아이스톡이라도 한번 상견례를 좀 하시면서 아 제가 컨설팅 담당입니다라고 전달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연락하시고 또 거기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또 답하시기 어려운 것이나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최수주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해답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컨설팅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 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자 입력을 하시는 시기인데 컨설팅 우리 학교 컨설팅위원이 누구인지는 내가 계획서에도 보긴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의견이 남겨주면은 서면으로나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도록 한 번씩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서 나갈 때, 제가 지금 계획서를 잠시 화면을 공유하면서 잠시 좀 볼게요. 잠깐만요.
시작이고 일정을 하나 조정을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제가 부장님들께 여기 있네요. 잠시만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 기간 있죠. 8월 30일 토요일 10시. 그래서 이거는 1차 컨설팅 끝나고 검토위원들이 한번 검토를 쭉 한번 1차 사실 1차 컨설팅 가장 중요하다고 교감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컨설팅에서 중요한 가닥은 다 정해질 것 같거든요. 오류도 큰 오류는 여기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컨설팅은 각자 하시고 그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위원들이 또 한번 쭉 검토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검토위원들이 좀 동일한 기준으로 모두가 컨설팅을 진행했는지 협의회를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 검토위원들이 협의회를 할 건데 이 부분 아직 공문이 나가진 않고 계획서 이렇게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모두가 이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공유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협의를 이제 8월 30일 토요일 10시에 하겠다라고 제가 단톡방에서 또 안내드렸고 계획서에도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 10월 이때보다는 9월 초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인사 발령이 이제 8월 8일 날 텐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8월 30일 토요일에 저희 팀의 행사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인사 발령에서 업무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이제 새로운 분이 이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장사가 그분이 이때부터 같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8월 30일은 정식으로 그런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9월 언제 2일이나 3일이나 9월 첫 주 가능한 월요일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일단 담당자에게 인수인계 겸 그리고 컨설팅 위원들, TF 겸 컨설팅 위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 겸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공문에 나가긴 했지만 요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지금 제가 얼굴들이 다 안 보여가지고 공유를 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대로 됩니다. 잠시만 주자고. 네. 네네, 그래서 9월 2일이 잠깐 9월 2일이 무슨 요일이 있냐면 9월 2일이 못 맞추면 안될것 같아요. 화요일이에요. 그죠? 9월 2일 화요일, 그리고 9월 3일이 수요일인데요. 그때쯤에서 줌으로 한번 만날까 싶어요. 어떠실까요? 네, 9월 2일도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네, 네. 네. 어,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채팅창에다 올려주셔도 좋고요. 9월 2일 괜찮으신지 의견들 자유롭게 한번 써주세요. 이거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전화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임 장학사님과 이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가급적 다 만나셨으면 좋겠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줌이니까 더 오시긴 편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한 4시 정도 하면 괜찮으신가요? 9월 첫 주에 시험이 모의고사가 9월 4일인가요? 9월 4일이죠? 맞나? 그날은 조금 애매하니까 9월 2일 4시 반 정도? 4시, 수업 있으시대요. 그러면 4시 40분 정도 할까요? 그럼 수업이 다 끝나시죠? 4시 40분에는. 네, 그러면은 제가 공문을 다시 한번 수정 날짜 해서 그러면은 네, 4시 40분, 9월 2일 화요일 4시 40분에 줌, 9월 3일이 모의고사군요. 줌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할 텐데, 모의고사 전날 괜찮으시죠?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요 내용 해가지고 제가 다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원 협의는 아까 8월 28일 목요일 4시라고 이제 찍혀서 공문은 아직 안 나갔지만 계획서에 나갔는데요. 요거는 대면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이때는 좀 몇 분 안 되시니까 와주시고 그분들은 다시 공문을 따로 별도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월 2일 4시 40분에 줌회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출하는 방법이라든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공문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혹시 오늘 제가 전달한 내용이나는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든가 지문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 분은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없으실까요? 아, 그리고 블렌다 이거 있으시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다 이거 책 한 권씩 드렸잖아요. 이거 다 있으시죠? 스프링 노트 이거. 여기에 인천교육과정, 그다음에 국가교육과정 총론, 해설서까지 다 있는 거예요. 공부들 하셨죠? 공부하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공부 이게 안 하신 분은 지금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랜선 교육과정 박람회 사이트 다 안내해 드렸는데 거기에 그 서울대가 이제 새로 발표했잖아요. 그전에는 그 전국연계 과목 가이드 아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해서 그 업데이트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거랑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발표한 학교들 거는 다 올라와 있는 건데 혹시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들은 또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또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되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막 그런 상담을 막 하세요. 교육과정 설계 막 상담을 저한테 막 하세요.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을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학교 그런 사이트도 그렇지만 랜선 교육과정 방안의 사이트를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단 뭐 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좀 참고하시고 뭐 우리 학교 교육과정도 참고하시고 하면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저한테는 좀 전화를 안 하시도록 학부모 상담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질문이 딱히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그 웹사이트 검토 분과에서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다 하고 기능 개선도 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예상치 못한 오류가 나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검토 의견으로 자동으로 제시되는 거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미충족인데 막 충족이라고 막 나와 있고 과목이 서로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이 검토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검토 혹시나 놓쳤거나 이게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 시스템보다는 본인을 믿으시고 본인의 전문성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헷갈리시는 것들은 또 한번 이제 단톡방이나 이제 직접 우리 교감 선생님이나 저한테 연락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다 그 컨설팅 위원 아이디를 다 드렸는데 제가 CCC로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은 지금 잘 안 납니다만 CCC는 아니지만 다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은 다시 한번 까먹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엑셀로 정리해서 드렸던가요? 아무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컨설팅 진행을 하시면 그렇죠. 제가 엑셀 파일로 드렸죠? 네, 그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단톡방에서 계속 활발하게 계속 거기서 많이 배우고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같이 계속 소통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바쁘신데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의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네, 이번에 컨설팅 잘해서 내년 교과정도 같이 잘 짜고 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